그동안 몹쓸 짓을 해온 아버지와 아들이 카페에서 만난 12살 최 모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늘어나는 아동 성범죄. 제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어가지고.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 등장한 화학적 거세법.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비뚤어진 욕망을 잠재울 방법은 없는 것일까?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성범죄자. 검찰은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는데요. 재판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왜 위헌이라고 판단했을까요? 그러게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약물치료가 가능함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현행 화학적 거세법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집행된다는 이유 때문인데 2008년 조두순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동의를 구한다는 부분이 삭제된 채 법률이 통과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경우 그것이 중단될 경우에는 다시 성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화학적 거세법.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약물 치료는 간단합니다. 남성 전립선암 치료에도 쓰이는 성선 자극 호르몬을 투여하면 약물이 뇌하 수치를 자극하는데요. 뇌하 수치에 작용한 약물이 고환으로 내려가 남성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출시킨 후 고환에 남아있던 남성 호르몬을 거세 수준으로 고갈시키는 원리입니다. 1984년부터 2002년까지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4번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박 씨. 그는 작년 5월부터 거세 약물을 투여받은 국내 첫 화학적 거세자인데요. 그래요. 보호관찰 중에 약물 치료하고 그다음에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정도 치료 감호소에서 맡고 있고 무엇보다 궁금한 건 바로 그 효과입니다. 네, 효과가 박 씨 같은 경우에도 가출소 이후에 0.5 이하로 계속 떨어져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법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캐나다의 화학적 거세자 제시. 그는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In this case, I think forcing any treatment on anybody, it creates, a person who's angry, and it's a general resistance and resentment to anything you're forced to do. 외국 연구에서 보면 오레곤주에서 시행한 연구가 가장 대표적인 연구인데요. 치료 동의를 얻었던 경우는 거의 100% 가까운 효과를 보였었고요. 치료 동의를 얻지 않았던 경우는 17% 정도에서 재발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인지 화학적 거세 전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약물 치료의 내용, 효과, 부작용, 또 얼마나 쓸 것이냐 이런 것을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개정을 했던 것이고요. 남성 호르몬을 고갈시켜 성욕을 줄여준다는 화학적 거세. 그런데 문제는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회복이 된다는 것. 아동 성범죄자들은 단순히 성욕을 줄이는 것보다 범죄욕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 호르몬을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 네. 남자 이상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 문제는 있는데 큰 문제니까 성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요. 이 성 문제는. 취재 도중 알게 된 놀라운 사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으면 효과가 줄어든다? 그것이 사실일까?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주사 맞음으로써 성행위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 약물을 먹으면 똑같아요. 효과가 없다? 약물 치료를 받는 성범죄자가 상수의 약물을 먹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으면 화학적 거세의 효과가 줄어든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몰랐죠.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은 화학적 거세라는 말이 무용지물 아닌가요? 그거 적인 사람들은 못 고치니까. 설마 하면 효과 없네?
피하고로 얼마든지 사잖아, 아무 데서나. 그럼 아예 그냥 잘라버려야지 뭐. 화학적 거세론 부족하다. 계속되는 아동 성범죄에 분노한 사람들, 물리적 거세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급기야 남성의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작년 9월 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박인숙 의원. 그 외과적 치료를 낸 거는 비용도 적게 들고 한 번으로 치료가 완성이 되는 거고, 지금 그게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체적 훼손이라든가 인권 침해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리적 거세의 대명사 내시. 없어서 그게 진짜로 없는 거요? 없사옵니다. 물리적 거세를 하면 성행위가 정말 불가능할까? 20여 년 동안 내시 연구를 한 역사학자에게 내시들의 성생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 제도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음낭 부분만 제거를 했죠. 그래서 발기는 가능했고 성관계도 가능했는데 그 왕조실록에 보면은 내시들의 간통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여러 건이 등장하는데요. 연산군 10년 5월 5일에 기록에 등장하는 내관, 서관 등의 잡모아의 간통 스캔들. 뿐만 아니라 내시들은 궁녀, 의녀, 방자나인 등 다양한 여인들과 간통을 했다고 하니 물리적 거세도 성욕을 막을 순 없었나 봅니다. 그렇군요. 물리적 거세라는 것은 우리가 남성의 생체 중에서 음경이 아닌 고환만 제거하는 거예요. 뭐 고환 완전히 제거한 사람들 대상으로 또는 뭐 이런 남성 호르몬 자체가 차단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체 사항을 가지고 비디오를 테스트해 보면 실제 한 25%, 30%는 또 발기가 된단 말이죠. 물리적 거세로도 소용이 없고 화학적 거세로도 막을 수 없는 성범죄. 한 명의 성범죄자가 탄생하는 데엔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호르몬을 억제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요.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를 잠재울 방법은 없을까요?